서울구치소에는 이름은 서울이 들어가 있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가장 생활하기 힘든 구치소로도 유명하다.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된 정준영, 유리오빠 권혁준, 버닝썬 대표 이문호, 억울하다는 최종훈은 여기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다.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최정아 기자는 정준영의 수감시설 내 제보를 받았다며 미결수들이 정준영을 노래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정준영은 미결수 시절 줄곧 독거실을 썼고 생긴 것처럼 비실비실했던 게 아니라 나름 씩씩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 하지만 시설이 처음인 정준영은 씩씩하기는 했지만 많이 서툴렀다. 대한민국 수감시설에선 요청시 칼을 지급하는데 대중들이 아는 케이크 자르는 플라스틱 재질로 시설 내에서 소세지, 과일 등을 휴식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독방에 홀로 지내야 했던 정준영은 그 존재를 몰랐다. 과일을 시켜 껍질째 먹어야 했고 소세지도 자르지 못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내다 알게 된 정준영은 이걸 왜 이제 알려주냐며 무척 반가워했다 한다. 정준영은 만화책을 많이 봤다. 요즘은 교정에서 막아놨지만 당시엔 수바리 업체로부터 만화책 주문이 가능할 때였는데 독거실은 비좁긴 하지만 홍거실과는 달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에 정준영은 하루 종일 누워 만화책만 보고 지냈다. 그리고 여름철 배식대 얼음이 담긴 오이냉국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정준영은 얼음을 따로 건져 물로 씻은 다음 콜라에 넣어서 먹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했다. 유리오빠 권혁준은 이번 버닝썬 사고 전 2006년에 마약류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전과가 있었다. 권혁준은 정준영, 최종훈이 받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10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4년이었다. 권혁준은 버닝썬 동기들보다는 시설 경험이 있었기에 생활을 잘했다. 권혁준은 홍거실에 있었는데 나름 덩치도 큰데다 유리 프리미엄이 있어서인지 방에서 인기가 좋았고 방 자체를 잡고 지냈다. 이런 권혁준의 방에는 금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소녀시대와 유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TV에서 유리가 나와도 돌려야 했다 하는데 하지만 권혁준은 신입이 들어와서 운동장에 나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내가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데라고 하며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버닝썬의 대표로 구속됐던 이문호는 승리의 오른팔로도 알려져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영리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한 인물로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하지만 강남 유흥업계에선 남자 신마담으로 불리기도 하는 업계 능력자다. 하지만 빈손으로 시작해 버닝썬을 성공시키고 롤스로이스까지 몰기 시작했던 이문호에게는 치명적 단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약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다. 처음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당시 이문호는 클럽에서 손님들이 주는 음료를 하루에도 수십 잔을 마시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지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주장으로 구속을 피해갔지만 2차 영장은 피해가지 못했다. 이렇게 구속된 이문호는 서울구치소 내 버닝썬 멤버들 중에 생활을 가장 잘했다. 방뿐만이 아니라 사동 전체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박유천과 황하나의 사고가 터졌을 시기인데 박유천이 혐의를 인정하고 보석으로 출소하는 것을 본 이문호는 무죄를 주장하던 태세를 인정 모드로 바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2심 때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돼 1년의 징역을 이어가게 된다. 최종훈은 정준영과는 달리 홍거실에 있었다. 나름 큰 문제 없이 중타로 생활을 했는데 수감 생활 내내 억울함을 표했고 정준영을 엄청 원망했다고 한다. 1심 때 정준영은 6년, 최종훈은 5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선고를 받고 나온 법원 대기실에서 최종훈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정준영의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2년 6월로 감형되면서 미소를 보였다고 하는 최종훈이다.